최근 한류 열풍이 점점 거세지면서 한국의 고미술품에 대한 관심 또한 크게 상승하였습니다. 예술과 문화의 나라로 널리 알려진 프랑스에서 그 관심이 특히 지대하다고 하는데요. 최근 프랑스 왕립 문화예술원에서는 베르사유 궁전에 장식할 한국의 청자와 백자 등 고미술품을 크리스티 경매에서 무더기로 낙찰받아 화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또한 한국 정부에 문화재 임대 요청을 하기도 했는데요. 과거 프랑스 정부는 한국 문화재를 약탈한 뒤 아직도 반환하지 않는 등 문제점이 있어 한국 정부에서는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듯 한국의 도자기에 대한 프랑스의 관심이 뜨거워지자 프랑스 TF 방송에서는 한국의 도자기에 대한 특집 다큐멘터리를 방영하였습니다. 프랑스에 불어닥친 고려청자 사재기 열풍, 한국의 도자기 베르사유 궁전 1위 장식 등급 해당 영상의 일부를 소개해드릴게요. 도자기, 그 기풍에 빠져들기 시작하면 헤어나오는 일은 참 어렵다고 합니다. 최근 들어 한국의 도자기가 전 세계적으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도자기란 점토를 빚어서 높은 온도에서 구워낸 그릇을 총칭하는 것으로 도기와 자기의 합성어입니다. 예로부터 잔, 접시, 화분 등을 만들 때 많이 쓰였는데요. 한때 중국이 서양 등을 상대로 거래한 주요 물품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한국 도자기가 더 유명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역사를 살펴보면 단순 수공예로서의 도자기가 아닌 고대부터 수많은 세계의 문명들이 공통적으로 인정하던 예술의 정점으로서 유물이나 고대 물품으로 큰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자기를 논할 때 역사를 빼놓고는 말할 수 없는 것인데요. 그중 최초의 자기인 청자가 그 이름만큼 청량하고 많은 이들에게 따뜻한 감동을 선사해왔습니다. 바로 고려의 청자인데요. 주로 청자 생산에 용이한 환경인 전라남도 일대의 부안, 해남, 강진 등의 90%가 몰려있으며 이 중 가장 대표적인 곳이 강진 고려청자 요지, 일명 강진 도요지라고 불리는 곳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아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 목록에 등재되기도 하였습니다. 특별히 프랑스에서도 많은 관심이 갖고 있는 게 바로 고려청자인데요. 고려청자에 대해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고려청자는 청록색 계열의 빛을 띠는 고려시대 청자를 말합니다. 고려시대 초기인 10세기경부터 청자가 발전되었는데요. 고려청자는 은은한 푸른 빛깔, 비색과 상감, 기법으로 유명합니다. 보통 비색과 조형을 강조한 순수청자 시기, 상감, 기법을 중시한 상감청자 시기, 그리고 몽골 제국의 침입 이후 쇠퇴기로 나눕니다. 고려초는 순청자가 유행했고 인중 때 이후 기법이 발달하면서 상감청자도 나타나 무신정권 시기 절정에 이르렀으며 몽고 치하에서 점차 쇠퇴하고 조선 초까지 분청사기가 민간에 널리 유행합니다. 상감청자의 기법은 실기나 동기 등의 기술과도 상통하는 고급 기술로 고려 공예의 뛰어난 기술을 잘 보여주는데요. 상감청자의 장식이 갈수록 화려해진 것에 대해서는 단정한 문신들에 비해서 무신 정권기의 무신들은 청자를 보는 눈이 깊지는 못해서 겉으로 금방 보기에 화려한 무늬가 많은 상감청자를 선호했기 때문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느 쪽이 수준이 높고 낮고의 문제는 아니고 시대상과 기술력의 발전을 반영했다는 의미이죠. 고려청자만의 특유한 색이나 상감 기법을 이용한 문양 표현 같은 동시대 중국에는 없던 한국 특유의 면이 있는 점과 송나라 때 세계에서 중국의 도자기 기술을 구현하던 나라는 고려뿐이었다는 점은 고려 도자기 기술의 우수성의 증거입니다. 당시 한국의 도자기 기술이 중국을 따라잡던 수준을 넘어서 중국 시장에서 자체적인 특산품이라 인정받고 세계 상품인 중국 도자기들과 당당하게 경쟁하며 수출하는 수준까지 올라왔음은 엄연한 사실인데요. 송, 원, 명대 초기까지 한국의 청자와 백자 도자기는 세계 도자기사에서 중요한 포인트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실제 미국의 스미스소니언 박물관 연구에는 고려 청자의 특성인 비색과 높은 투명도, 그리고 흰색 상감에서의 의도적인 균열을 과학적으로 잘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의 도자기에 대한 관심은 계속 높아져만 가는데요. 고려 청자만의 독자적인 유학 기술이 있었으며 투명도가 높고 그 기술 수수는 균열 패턴조차 상감 무늬에 맞춰 의도적으로 조절할 정도의 유약 기술이었다고 합니다. 세간에 나도는 고려 비색은 세계 최고라는 말이 만들어지기도 하였는데요. 이전부터 높은 인기를 시작으로 현재까지도 사랑받는 고려 청자입니다. 현대 과학으로도 재현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완전하게 똑같이 만들어내고자 애쓰고 비슷하게 나오기도 하였지만 아무래도 그 시절 고려 청자의 모습을 완전하게 나타내는 일은 어려운 게 맞는 듯합니다. 그러니 지금처럼 베르사유 궁전에 장식될 한국의 도자기들을 찾다 못해 무더기로 구입을 해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세상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어쩌면 사람들은 더 많이 이전의 것들을 찾고 구현은 물론 재해석하려고 합니다. 그중 한국의 것들은 오래된 역사를 뒤로하고
그 멋이 되려 더 깊어져 많은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 같습니다. 해외 각국의 반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도예를 공부하는 사람인데 대학교 수업으로도 많이 다뤄지는 내용이 바로 한국의 고려 청자야. 그만큼 오늘날의 전 세계 모든 도예인들에게 영감을 주고 연구할 만한 가치가 있고 또 배울 점도 많다는 것이지. 나도 한국의 고려 청자 공부할 때 영감을 많이 받았어. 특히 고려 청자에 새겨진 여러 무늬들만 봐도 당시 한국의 예술인들의 실력이 얼마나 뛰어났는지를 가늠할 수 있었어. 예술의 본고장이라고 자칭하는 프랑스에서 예술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더욱 겸손하고 세상은 넓고 고수는 많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되네. 한국의 고려청자는 정말 신기할 정도야. 어떻게 고려시대에서 그 정도의 작품을 만들어냈는지, 당시 도예 장인들의 실력은 어느 정도였는지 너무 궁금한 게 많아. 문명이 많이 발달한 오늘날의 도예 장인들과 비교해보면 현재가 더 뒤처지는 느낌을 받을 때가 많아. 그만큼 한국의 도예 수준은 수준급이고 그것은 고려시대 때부터 이어져 온 한국의 역사라는 것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아. 한국의 고려 청자, 정말 난 왜 고려 시대에 태어나지 못한 걸까? 그 시절 태어났다면 이 아름다움을 더 많이 누리면서 살 수 있었을 텐데 말이야. 한국의 매력의 종착점은 어디일까? 고려 청자의 아름다움은 물론이고 지금의 K-팝까지 정말 한국은 알면 알수록 멋진 나라야. 예전에는 사실 도자기 그게 뭔데? 약간 이랬거든. 그런데 얼마 전 방송에서 소개되는 도자기들을 보면서 관심이 많이 생겼어. 알아볼수록 왜 다들 고려청자 하는지 너무 잘 알겠더라고. 그 우아함은 어떤 자기들도 따라잡을 수 없겠어. 난 나중에 한국에 방문하게 되면 도자기들의 역사를 한 번 더 자세히 보고 싶어. 그리고 현대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꼭 한번 알아볼 거야. 후손들도 그 아름다움을 닮아가면 좋잖아. 그리고 프랑스가 아무리 다른 면에서 유명하다고 해도 한국의 도자기는 꼭 배우고 닮아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봐. 세상을 보는 눈,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